안녕하세요, 머니스나이퍼입니다. 이번 영상은 ETF 투자 기초 다지기 두 번째 영상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어떤 식으로 저희가 원하는 ETF를 검색을 하고 선택하는지에 대한 설명이었다고 하면은, 이번 영상은 이 ETF 투자를 통해서 저희가 수익을 냈을 때 어떤 과세 문제가 생기는지, 그리고 이 과세 문제 이외에 또 하나 중요한 저희가 꼭 알고 계셔야 할 사항을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지켜보시고요. 영상은 길지 않으니까 한 번만 보시면은 평생 써먹을 수 있는 ETF 지식이 되겠습니다. 화면에서 제가 보여드리는 게 삼성 코덱스 미국 산업재증권 상장지수, 삼성 코덱스 차이나 H, 미래셋 타이거 레버리지, 이런 상품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앞에 보시면은 집합투자기구라는 이 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ETF는 집합투자기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 집합투자기구가 무엇인지 알고 계셔야지 이 과세 문제도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십니다. 출처는 네이버고요. 네이버 이제 지식 쪽에서 용어 사전을 검색을 해보시면은 집합투자기구는 2인 이상으로부터 금전을 모아 쭉쭉쭉쭉쭉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모르셔도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눈에 띄는 게 뭐냐면은 바로 펀드라는 겁니다. 저희가 항상 투자를 했었던 펀드랑 이 집합투자기구는 같은 설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ETF도 그렇고 저희가 과거에 미래셋 디스커버리, 미래셋 차이나 솔로몬, 신영 마라톤 이런 펀드와 똑같은 펀드 상품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 ETF 같은 경우는 지금 유행하고 있는 패시브 펀드인 거고요. 그리고 뒤에 말씀드렸던 미래셋 차이나 솔로몬이나 디스커버리 같은 펀드는 액티브 펀드라는 이 성격의 차이는 있지만 둘 다 펀드라는 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이 과세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십니다. 그러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ETF에 대해서 과세 문제라고 하면은 ETF도 펀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투자하고 있는 주식과 똑같이 생각하셔도 되십니다. 기본적으로 이 ETF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근거 세목은 뭐냐면은 소득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주식을 매매하고 그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를 제외한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는 과세 제외가 되어 있죠. 하지만 해외 주식을 양도하고 생겼던 이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는데요. 똑같습니다. ETF에서도 국내 증권거래소에서 상장이 되어 거래되는 국내 주식형 ETF, 국내 주식형 ETF라고 하면은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들의 집합으로 구성되어 있는 ETF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내 주식형 ETF에서 생기는 매매 차익도 똑같이 과세를 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외의 ETF들은 배당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또 다른 해외 상장 ETF가 있는데요. 해외 상장 ETF라고 하는 것은 국내 코스피에 상장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미국 시장이라든지 중국 시장이라든지 정말로 해외에 상장되어 있는 ETF를 얘기하는데요. 똑같이 해외 주식에서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과 똑같이 해외 상장 ETF에서 발생되는 매매 차익도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럼 이때 발생되는 상장 ETF, 국내 상장 ETF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가, 그런데 여기서도 일반 주식, 저희가 주식 투자를 했을 때 국내 주식에서 발생되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배당소득세를 과세하게끔 되어 있죠. 똑같은 방식으로 해외 주식에서 발생되는 배당금에 대해서도 배당소득세가 과세가 되는데, 이 또한 국내 소득세법 규정과 똑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ETF에서 발생되는 배당금, 즉 분배금을 받았을 때 똑같이 배당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 차이점이 생기는 건 뭐냐면은 국내에서 발생되는 분배금에 대해서는
배당 소득세가 15.4%, 그러니까 소득세율 14%, 주민세 1.4%, 소득세 세율의 10%가 부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천징수 세율 15.4%를 부과를 하고 연간 1년간의 총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즉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2천만 원이 넘어가면은 종합과세 되는 것이 똑같은 구조고요. 해외 ETF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해외 ETF에서 발생되는 배당소득 같은 경우는 원천 징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국내 ETF가 뭐고 기타 ETF가 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ETF라고 하면은 타이거 코스피, 타이거 200 이런 국내 주식들을 대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모든 ETF, 대부분의 ETF가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형 ETF고요. 타이거뿐만이 아니고 코덱스, 킨덱스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아리랑도 마찬가지고요. 국내 자산운용사에서 개발해서 만들고 있는,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HTS로 거래하는 국내 주식형 ETF는 다 국내 상장 ETF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타 ETF는 뭐냐면은 이런 국내 주식이 아닌 해외 지수들이나 아니면은 원유, 금 또는 농산물, 채권 이런 부분에서 발생되는 이런 부분을 대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ETF를 기타 ETF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상장 ETF는 국내 저희가 일반적으로 HTS로 거래를 할 수가 없는 해외에 상장되어 있는 ETF를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지 화폐로 거래가 되고 일반적인 시세 차익 이외에 환차손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아셔야 될 부분은 해외 상장 ETF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니라고 하면은 국내 상장 ETF만 염두를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그냥 국내 주식 거래와 똑같이 ETF를 거래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박스 안에 과세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염두를 하시면은 대부분의 과세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없게 적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정말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타 ETF에서 발생되는 모든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연간 2천만 원이 넘어갔을 때 종합과세가 된다는 점, 그 점을 염두를 한번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부분이신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셨다가 다음 연도 때 좀 멘붕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냐면은 이배근사연기 이렇게 6개 소득세 항목에 대해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렇게 6개 소득 항목에 대해서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하면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이 박탈이 됩니다. 엄청나게 큰 부분이죠. 저희가 괜히 조금 수익을 더 얻기 위해서 해외 ETF를 잘못 건든다거나 아니면은 골드 ETF 또는 유가 ETF에 과도하게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하셔서 어느 정도 수익을 발생했는데 나 이 정도면은 3,400만 원이 안 넘어라고 했지만 연금을 받고 계시거나 부동산 임대소득 또는 기타 소득, 자그마한 근로소득이 발생을 했을 때 피부양자 조건이 박탈이 되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ETF를 통해서 연금의 효과를 기대하시는 분들, 은퇴하시고 연금 대신해서 ETF라든지 다른 소득을 믹스해서 소득을 발생시키는 분들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ETF와 관련된 세금 문제, 과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그리고 새로운 소식을 원하시면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머니스나이퍼였습니다.